이어서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노동의 날인데 그렇죠.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70세 이상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첫 발을 뗐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6411번 새벽버스에 타는 청소 노동자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2시 반 일어나요. 집 앞에서 타면 자리가 없으니까 종점까지 걸어와요. 이게 한 10분, 20분에 떨어져요. 아침 시간에 다 맞춰야 되니까. 한평생 청소 노동자로 살다가 은퇴를 해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제 전태일 열사 기념관에서 노년 알바 노조 준비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제가 34년을 일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고생 새벽부터 일찍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34년을 일을 해가지고 국민연금 조금 많이 받는다고 그걸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고 거기서 퇴직금 내역서를 뽑아오라니까 저한테 보냈어요. 내역서를. 그래가지고 그 계산을 해도 틀린 거예요. 자, 전태일 기념관에서 노년 아르바이트 노조 발대식을 네. 가졌다는 건데 그냥 노년 노조가 아니라 노년 네. 아르바이트 노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별로 노조가 좀 분화됩니다. 네. 우리가 양대 노총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대부분은 대기업 정규직 그렇죠. 노동자들의 조직이에요. 근데 지금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졌고 분화돼 있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0년에 청년 유니온이 등장했죠. 이때 열정페이 문제, 젊은이들을 갈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2012년에 노년 유니온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공공부문에 주로 이제 노인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2014년에 양대 노조가 노후희망 유니온 하고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한국노총 쪽에서는 이 노년 시니어 노조를 또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도 커버해 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권익 보장이 안 되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노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서서 노년 알바 노조까지 결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점점 세대별로 분화되고 있고요. 직역별로 분화되는 노조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 양대 노총 노조에도 가입돼 있는 노년 노조도 있고 많지도 않아요. 많지 숫자도 않죠. 많지도 맞습니다. 않고 지금 뭐 새로 조직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할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서 저희들이 영상 보여드릴 때 6411번 버스 탄 분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고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이 또 청소 노동자라고요? 맞습니다. 그 비율 분포가 저게 이제 이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의 연구 조사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대로 새벽 2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옵니다. 남성 비율이 17%, 여성이 거의 79%에 육박합니다. 네. 여성들이 많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이게 60대가 네. 무려 44.7%, 네. 70대가 38.3%. 그러니까 60, 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분들 대부분 청소 용역이라든가 또는 경비 그 외에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뭐 그 6411번 버스를 보면 우리 노년 일자리를 사실은 대변을 맞습니다. 한다 하나의 이렇게 표본이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청소 노동을 해도 상당수는 또 비정규직이고 네.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빈곤, 노인 빈곤과도 좀 연관이 돼 우리나라가 있고요.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들이 많고요. 네. 노인들 1인 가구가 많은데 1인 가구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은퇴해서 연금이 나온다든가 쌓아놓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4명 중에 3분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단독 홀몸 어르신 중에 4명 중에 3명은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 노인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43% 정도가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인데 이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 빈곤율 거의 저 1위권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상위권이에요.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23%, 일본도 높은 편이에요. 19%.
그 외 유럽 국가들은 10% 내외고 프랑스는 4%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연령은 똑같은 시대에 태어난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유유자적한 노년을 보내고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매우 열악한 빈곤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까지 이제 저런 노인빈곤 취재 현장 같은 데 가보면 네. 저분들이 뭐 한 달에 뭐 적게는 한 20만 원, 30만 원 네. 버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보면 밥통에 밥 그리고 김치 아니면 좀 좋으면 김치찌개에 참치캔 넣고 네. 그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데 아까 그 아르바이트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신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청소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 네. 범위를 넓혀도 단순 노무직인데 예를 들면 뭐 마트에서 박스를 나른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세요. 아니면 경비. 근데 청소 노동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한 분 말씀이 34년 주로 관공서 같은 데서 청소 노동을 하시다가 이제 노인이 돼서 지금도 청소 노동을 하는데 그나마 중견 기업 정도의 건물에서 청소 노동을 3년 해서 안정적이구나 생각했는데 청소 반장이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휘청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노인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더 열악한 건물, 더 열악한 청소 현장 이런 곳으로 점점점 나쁜 쪽으로 몰려나가시는 거고 나이는 더 드시죠? 건강은 더 나빠지죠? 아무런 이 생계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지금 9분이 모여서 이 노년 알바 노조를 결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건물이라도 빌딩 건물주랑 싸운다든가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저렇게 노조를 그렇습니다. 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건데 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허영구 노년 알바 노조 준비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거거든요. 고용에 있어서나 임금에 있어서나 차별받고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한 350에 400만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을 맞춰주더라도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휴게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 그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 계약서를 불리하게 작성하는 방식. 지금 방금 말한 뭐 최저임금을 주긴 하지만 휴게 시간을 네. 조정하는 어떤 꼼수를 넣는다든지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뭐 청소원들뿐만 아니라 경비원들 네. 어려움 얘기할 때 그분들이 다 노인들이잖아요. 그때 그 문제점을 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 업무의 경우에는 자, 최저임금 8,000원대예요. 아직 10,000원이 안 되는데 자, 이분들의 경우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실제로는 10시간 중에서 2시간을 쉬고 8시간 근무했다고 치면 네. 사실은 휴게 시간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사실은 최저임금은 아닌 것이죠. 맞춰주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꾸며져 있지만 그보다 열악한 임금을 받고 노동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선의 목소리를 네. 내겠다는 건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네, 입장을 맞습니다. 밝혔다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4%만 빈곤 노인들이다. 그럼 사실 95% 정도가 여유롭게 산다는 거거든요. 리타이어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그들은 기본적인 이건 다 공공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강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하나 있고요. 노인이 되면 연령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또 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결국은 이것을 받아서는 생계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족 부양에 기대는데 가족들이 다 생활이 빠듯한 경우에는 노인은 결국 혼자 나와서 자력으로 살아나가야 되니까 폐지 줍는 노인이 170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임금, 노동 환경 이런 목소리만 내겠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아주 그 어르신들의 맞습니다.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노년 알바들의 노동 환경, 노동 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고 이건 권익을 위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나아가서는 국가 제도적으로 자, 연금의 문제도 조금 더 노인들에게 뭔가 최소한 살 수 있는 돌파구를 내주는 쪽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법률 투쟁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소수인데 이분들 9분들이 구술집을 내셨어요. 현장 경험을.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잘 찬찬히 들여다보고 함께 대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분들 중 한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임진숙 씨입니다. 앞으로 꿈꾸는 미래 어떤 걸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집회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소리를 낼 수 있고 노인네들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정도는 이제 시간을 주고 내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달 말에 그만두라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준비도 없이. 그런 소리도 낼 수 있고 노인네들도 억울하게 당하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은 와서 좀 같이 단합도 하고 이렇게 이건 억울하다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는 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일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신 분들이고요. 고령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기본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